앞에 3이 붙었으니까 한 줄을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읽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한번 끊어볼까요? 이렇게.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끊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한 줄이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렇게요 또. 그러면 지금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또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해서 사문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문보의 또 다른 말은 민요적 율격이에요. 자, 민요가 대부분 사문보로 끊어지기 때문에 사문보의 또 다른 말이 민요적 율격이고, 또 민요적 율격의 다른 말은 전통적 율격이야. 세 개가 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하은이도 들어왔으면 캠을 좀 켜주세요. 오늘부터 얼굴 보면서 좀 수업을 해야 되니까 캠을 켜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소월의 특징은요. 자, 김소월은 대부분 이제 시가 이별의 어떤 정한, 이별의 한을 노래하고 있어요. 정한, 한 다 같은 뜻이에요. 이별의 슬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김소월은 남자인데 화자는 주로 여성적 화자를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다. 왜냐? 이별을 노래할 때 여자를 화자로 내세워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의 주제를 내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를 한번 볼 텐데, 자, 일단 그 시의 내용적인 면을 보기 전에, 자, 첫 번째로 아까 전에 이 시에서 운을 형성하는 방법이 사문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라고, 자, 첫 번째로 이 시에서 운을 형성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자, 사문보의 음보율, 이렇게 우리가 끊어있는 단위를 음보라고 하고 끊어있는 단위가 반복되면 음보율이라고 했어요. 사문보의 음보율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단 요거를 지우고 두 번째 방법이 여기 보시면 자, 나보기가 역겨워까지의 글자 수를 세어 보시면 7글자. 그죠? 그 다음에 가실 때는 이라는 글자 수를 또 세어보면 5글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다시 자, 말없이 고이 보내까지 글자 수를 세우면 7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드리우리다 또 세어보면 5글자가 돼요. 그래서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글자 수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을 자, 7글자, 5글자죠. 7호조의 음수율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 시에서 운율 형성하는 방법 지금 두 가지 배웠어요. 사문보의 음보율과 7글자, 5글자를 반복하는 7호조의 음수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는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밑에 보시면 약간의 글자 수의 차이는 있어. 영변의 약산하면 5글자, 진달래꽃 하면 4글자지만 약간의 글자 수의 가감, 더하거나 빼는 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7글자, 5글자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썼으면 이제 시의 내용적인 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나라는 말이 나오면 이 나는 누가 되죠? 시적 화자가 되죠. 자, 시적 화자가 얘기해. 만약에 내가 싫어서 역겹다는 거 밑에 나와 있지. 마음에 거슬리고 싫어서. 만약에 내가 보기가 싫어서 가실 때는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가실 때는 이라는 건 아직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적 상황을 뭐 하는 거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건 if잖아, 영어로. 그러니까 시제상으로 미래예요. 미래 상황이지. 그러니까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지 않은 거야. 만약에 내가 싫어서 떠난다면 이라고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자,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말없이 고이 보내주겠대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말없이 고이 보내 이 부분에 이제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말없이 고이 보내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야. 이별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종적이다, 체념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별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면 나는 그대로 이별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전통적인 어떤 여인상이야. 지금이야 이제 현대에 와서 여자들은 이별을 먼저 통보할 수도 있고 남자가 이별을 통보하면 이별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예전의 여자들은 남자가 이별을 먼저 통보하면 이별을 받아들이는 여자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이별은 여성적 화자를 내세울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의 주제를 이제 내세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별의 정환이고 특히 여기 체념. 상대방이 이별을 구했을 때 나는 그 이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이제 주로 1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2연에 보시면 자, 영변의 약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영변 그리고 이 약산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제 북한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토적. 자, 향토적이라는 건 어떤 시골, 도시와는 반대되는 향토적인 느낌이 나는 지명. 이제 실제로 있는 지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이 진달래꽃. 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겠대요. 뿌리우리다 했는데 자, 진달래꽃을 뿌린대요. 일단 그럼 진달래꽃의 의미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진달래꽃은 사랑하는 사람이 비록 내 곁을 떠나지만 그 꽃을 뿌리겠대. 그럼 그때 꽃의 의미는 뭐가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진달래꽃의 의미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 그러면 어쨌든 이제 내가 곁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나 대신해서 꽃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이 될 수 있죠. 또 다른 내가 되는 거야. 두 가지 의미가 진달래꽃이 갖고 있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진달래꽃을 어떻게 한대? 아름다다가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지만 그 가는 길에 꽃을 뿌린대. 그래서 이런 걸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삼화공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앞길을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의 앞길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비록 내 곁을 떠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앞길을 축복해 주겠다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떠나는 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축복이 이연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년을 보시면 자,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돼 있는데 자, 3면에서 보시면 그 꽃을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에서 꽃이 위에 나와 있는 진달래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진달래꽃에서 두 번째 의미가 뭐였어? 화자 분신이었잖아. 그러면 그 꽃을 밟고 가라는 건 곧 나를 밟고 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꽃을 밟고 가라는 의미는 화자의 희생정신이 느껴지죠. 나를 밟고 가라는 얘기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요. 사뿐히 들여밟고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자, 우리 그 책에서 페이지 몇 쪽이냐면 첫날 배웠는데 페이지 9쪽에 4번에 보시면
역설법을 우리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역설법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면 역설은 겉으로 나타난 표현은 모순이에요. 자, 모순이란 단어 그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겉으로 문장 자체는 말이 안 돼요. 문장 자체는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문장 속에 어떤 진실이나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역설이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예시를 설명해 준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소리 없는 아우성. 자, 소리가 없다는 것과 아우성은 뜻 자체가 반대이기 때문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었지. 이게 역설이었잖아. 근데 소리 없는 아우성의 의미가 뭐였어? 그때 깃발이라고 했었지. 깃발은 땅에 묻혀 있으니까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 깃발이 펄럭펄럭 하면서 마치 아우성을 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깃발이 소리 없는 아우성의 요 부분이었잖아. 이게 역설이었어요. 문장 자체는 성립할 수 없지만 그죠? 그 속에 뜻을 담고 있는 이 문장, 이게 역설이었어요.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사뿐이라는 건 아주 가볍게 바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들여밟고라는 건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밟는다는 뜻이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뿐이랑 들여밟는다는 뜻이 어떻게 되지? 아예 반대가 돼버리잖아. 그치? 의미상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지. 그래서 이 괄호친 이 부분이 모순이야. 즉 역설법이 되죠. 그래서 3면은 원망을 아예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밟고 가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이 드러나는 부분이 3면의 내용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연은 자, 역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4연, 특히 여기인데 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첫 번째. 자, 우리말 어순에 가장 자연스러우려면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리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눈물하고 아니의 위치가 바뀌어야겠죠. 단어의 위치가. 그치? 그래서 말의 순서를 어순이라고 하는데 어순을 일부러 바꾼 거예요. 강조하려고. 눈물하고 아니의 자리를 일부러 바꿨어. 이렇게 말의 순서를 바꿔서 표현하는 방법을 도치법이라고 불러요. 도치법. 도치법이 사용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역겨워서 떠난다고 했잖아. 근데 겉으로는 눈물을 안 흘리겠다고 했어.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눈물을 안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서 떠난다는데.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지. 근데 겉으로만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사실 속마음은 눈물을 흘리고 싶어. 근데 겉으로 표현이 흘리지 않겠다고 한 거지. 속마음과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반대되는 것은 반어법이죠. 그래서 자, 진짜 사실 속마음은 뭐예요? 눈물을 흘리겠다. 이런 표현이지. 그죠? 단어법이 사용이 됐고요. 자, 하지만 겉으로 표현은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표현을 했죠. 슬픔을 지금 극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걸 이제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A불비라고 불러요. 한자성어인데 A불비. 슬픔을 승화하겠다, 참아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A불비라고 불러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A불비의 태도. 이렇게. 자, 그래서 몇 가지만 더 필기를 하면 되는데 일단 자, 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1년하고요. 4연이 마지막 행만 빼고 지금 똑같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하고 문장 똑같잖아. 그죠? 1년하고 4연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시에서 우리 마지막에 쓸게요.
시의 맨 처음 첫 연과 그 다음에 시의 마지막 연이 자, 같거나 비슷한 것. 요거는 이 표시는 같거나 비슷하다 하는 표시죠. 자, 같거나 비슷한 것을 자, 시에서 머리수, 그 다음에 꼬리는 한자로 미예요. 꼬리 미, 그 다음에 서로 상, 그 다음에 관련이 있다 해서 수미상관이라고 불러요. 처음의 연과 마지막 연이 같거나 비슷한 거, 수미상관. 이렇게. 수미상관이라고 부르고, 자, 수미상관의 효가 첫 번째는 어쨌든 지금 똑같은 부분이 반복이 된 거잖아. 반복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운율이지. 무조건. 운율을 형성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은 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야? 공부하자. 열심히 공부하자. 강조하기 위해서잖아.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맨 처음과 끝이 딱 같으면 형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형태적 안정감. 마지막으로 이제 여운. 뭔가 이제 마음에 남기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마음에 남기 마련이죠.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승리상관의 기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됐나요? 자, 아까 전에 위로 올라가서 운율 형성하는 이 시에서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만 더 쓸게요. 삼음보, 그 다음에 치루주의 음수율.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자, 1년의 마지막 보면 여기 지금 우리다라는 말 있죠. 그 다음에 2연에도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 4연에도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장의 끝부분을 같은 시어를 써서 반복을 했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쓰냐면 우리다, 우리다라는 우리다의 반복이라고 쓸게요. 우리다의 이제 반복.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나아가서 조금 필기를 하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시에서 이렇게 문장이 있다고 쳤을 때 앞부분을 똑같이 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과 그다음 가운데 부분을 똑같이 해서 운율 형성하는 것과 우리 조금 전에 봤듯이 끝부분을 똑같이 해서 운율 형성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자 앞부분은 이렇게 자 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머리. 그래서 머리는 한자로 두죠. 두. 앞부분을 똑같이 하는 건 두운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 가운데는 자 사람에게 있어서 가운데는 어디예요? 허리죠. 허리. 그래서 허리는 한자로 요예요. 요운이고요. 그 다음 끝부분을 똑같이 해서 운을 형성하는 거. 자 끝부분은 다리 각자를 써서 가군이에요. 이렇게 두운, 요운, 가군. 그러면 여기 우리 조금 전에 배운 진달래꽃은 맨 끝부분 우리다 끝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다는 가군이 되는 거지.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핵심 정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시는 삼음보의 음보율, 아까 삼음보는 민요적 율격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7호조의 음수율이에요. 7글자, 5글자가 반복되죠. 그리고 이별을 다루고 있는 시기 때문에 애절한 어조로 시를 읽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삼음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민요적 그리고 사랑을 다루고 있죠. 사랑과 이별 그리고 낭만적인 성격.
그리고 아까 실제 지명이 나왔어요. 영변의 약선. 그래서 향토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자, 주제는 승화된 이별의 정환이에요. 아까 승화된 이별, 극복했다 그랬지? 이별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정환. 자, 그 특징은 이 전통적 정서를 민요조의 삼음보 율격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자, 이별의 상황을 가정해서 진짜 이별한 게 아니야. 아까 이별을 가정했다 그랬지? 아까 1년에 보시면 가실 때는 이라고 가정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애절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고요. 자, 삼음보, 그 다음에 가군, 그 다음에 칠호조의 음소율, 그 다음에 수미상관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음유를 형성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영변의 약산의 피는 진달래꽃을 통해서 향토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밑에 짜임은 넘어가고 오른쪽에 자, 그래서 이 시에서 진달래꽃이 가진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 그리고 축복 그리고 화자 자신의 분신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적 화자의 태도는 이별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적이고요. 그러니까 인고는 인내와 같은 말이에요. 참아낸다는 뜻이지. 괴롭지만 참아내겠다. 그리고 그 꽃, 즉 진달래꽃을 밟고 가라 했으니까 자기 희생적인 태도도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시의 표현 방법, 중요한 표현 방법, 특히 이 반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서는 사실 겉으로는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매우 슬퍼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삿분이 지려밟고, 삿분이와 지려밟고의 의미가 서로 반대, 대조되죠. 그래서 여기는 역설이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있나요? 자, 다 쓴 친구들은 17쪽에 있는 문제를 지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다 맞춰볼게요. 17쪽. 자, 1번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에 자, 삼음보의 민요적 율격 맞죠? 다음 특정 지명, 영변의 약산, 향토적 서정은 정서랑 같은 말이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했는데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려면 어떤 장소가 나와야 돼. 근데 장소의 이동은 안 나왔지. 그지? 영변. 이 안에 한 군데밖에 안 나왔잖아. 3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죠. 나머지도 다 맞는 답이고요. 자, 2번에 진달래꽃에 대한 설명인데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네요. 자, 너무 쉬웠다. 정답은 5번이지. 민족의 비극적 운명? 요건 한 개인의 비극적인 이별을 다루고 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3번에 임에 대한 화자의 자기 희생의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행위니까 행은 한 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까 자기를 밟고 가라. 그 행위를 찾으면 되는 거지. 삿분이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요 행을 쓰시면 되고요. 자, 4번에 이 시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했네요. 자, 요거는 민요인데요. 자, 역시 아리랑 아라리오. 그래서 민요가 삼음보예요. 요건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민요의 내용을 읽어봤더니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역시 이별하는 내용이네. 그리고 그 민요는 복이랑은 다르게 떠나는 임을 뭐하고 있어? 저주하고 있잖아. 그치? 발병난다 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 알맞은 건 몇 번이에요? 일단 공통점은 둘 다 이별의 정서, 이별의 정환이 드러나지. 2번이에요. 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특히 5번 같은 경우. 이 시의 화자 보기와 달리 5번으로 산 친구들 많은데 그 보기가 거부를 하는 거지 이 시의 화자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부하는 거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과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했는데 기억은 역설이잖아. 그치? 자, 1번의 역설 어디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 나오면 되는 거지. 모순되는 표현. 여기. 자, 곱다랑 서럽다. 요거는 역설이죠. 그러니까 2번은 여기
외로운 황홀한. 여기도 반대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찬란한 슬픔. 이것도 역설이죠. 여기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이에요. 정답 5번. 5번에서 여기 이전 노라 요거는 사실 잊지 못했는데 잊었다고 했어. 속마음과 반대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반어예요. 역설이 아니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에 A가 드러나 있는 연을 찾으시오. 자, A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서 쓴 부분. 요거 답 2개예요. 왜냐면 그 1년에 보시면 가실 때는 나와 있잖아. 근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잖아. 1년과 마지막 년을 그 똑같이 쓴 거 아까 수미상관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4연에도 있어요. 정답은 1년 4연 2개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담긴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을 때 니은에 쓰인 표현 방법과 효과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자, 화자의 태도, 그 다음에 시의 주제와 관련지어서 쓰시오 되어 있네요. 자, 니은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와 그리고 이미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단어적 표현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와 이미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자, 우리 이어서 시 한 편 더 나가볼게요. 페이지 18쪽이에요. 했나요? 자, 두 번째 시는 반어가 아주 두드러지는 시예요. 그래서 제목에도 지금 넌 바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왜 넌 바보다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가 굉장히 긴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엄청나게 쉬운 시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1년부터 보시면 1년이 굉장히 길어요. 1년이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되게 특이하게 구성이 된 시인데요. 자, 1년부터 보면 자, 씹던 껌을 아무데나 퇴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두 줄을 한번 묶어서 자, 지금 씹던 껌을 아무데나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너라는 아이의 행동이 어때? 굉장히 올바른 행동을 했잖아. 그런데 그 너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참 바보다 라고 했죠. 올바른 행동을 했는데 바보다라고 했어. 그럼 잘 보세요. 요 부분이 자, 올바른 행동을 했는데 바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반어적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반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반어적 표현이라고 적어두세요. 지금 긍정적인 행동을 했는데 바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쓰면 여기 이런 퇴 같은 것들도 껌을 뱉는 소리죠. 이런 건 일단 의성어 이런 것들도 학교 시험에 나와요. 이 시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자주 사용했다. 그럼 당연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여기 너가 나왔지? 너의 행동은
공중도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그죠? 아무데나 뱉지 않고 종이에 싸서 껌을 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자, 개구멍 밑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담이나 울타리 또는 대문의 밑에 개 따위가 드나들 정도로 터진 작은 구멍을 의미하는데 자,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며 금방일 것을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했는데 자, 여기도 두 줄을 묶으면 지금 친구는 올바른 행동을 역시 하고 있죠. 개구멍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힘든 길을 그냥 돌아서 그저 편한 걸 찾지 않고 돌아서 교문으로 다니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역시 너는 참 바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반어적 표현이 되고요.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빙 같은 경우는 빼서 설명을 할게요. 자, 원래 맞는 표현은 빙이에요. 그죠? 빙이란 말은 틀린 표현이잖아. 그런데 시에서만 빙 할 때보다 빙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요거 시에서만 틀린 표현이지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요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이 시는 뭐 시적 허용, 만약에 아니면 틀린 표현을 썼지만 시에서 이렇게 맞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그죠? 의도적으로 길게 들어 썼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의태어도 될 수 있죠. 돌아가는 모양을 나타낸 거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는 편한 것만 찾지 않고 규칙을 잘 지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했어요. 자, 검댕 이런 단어는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그래서 시각적 심상이죠. 우리 친구들 연탄 뭔지 다 알죠? 이제 방에 예전에 이제 보일러 없던 시절에 연탄을 떼면 이제 연탄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타올라서 이제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 그 연탄을 나르다 보면 얼굴에 이제 그런 게 묻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묻은 아저씨에게 가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아이가 많지 않잖아.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런 아저씨한테 가서 인사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친구의 특성은 아주 예의가 바르고 착하고 순수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반어적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쓸데없이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바보다 하는 것이 반어적 표현. 그리고 여기 꾸벅 이런 것도 지금 인사하는 모양이죠. 그럼 여기는 의태어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로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자, 전근. 실제로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단어인데 전근은 근무하는 곳을 옮기는 거야. 근데 학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학생이 그 학교를 옮긴다 이렇게 나왔어. 그건 전학이죠. 그죠? 전근은 이제 근무하는 곳을 옮기는 거야.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를 옮길 때 전근이라고 하는 거죠. 전근 가신다고. 자,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친구의 네 번째 특성은 여기 정이 많다는 거지. 선생님이 전근 간다고 우는 아이들은 많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도 반어적 표현인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너라는 그 친구의 정보가 하나 나와 있는데 어떤 정보예요? 자,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에서 너의 성별을 알 수 있지. 너는 남자예요. 자, 화자의 성별은 알 수가 없어. 이 시의 화자는. 그런데 너,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너의 성별은 남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 자,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했는데 자, 보통 이제 민들레는 다른 꽃에 비해서 뭐 많은 물도 필요 없고요. 뭐 아주 좋은 흙도 필요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먼지 속에서도 필 수 있는 게 민들레거든. 그래서 보통 시에서 이제 민들레가 상징하는 건 보잘것없는 혹은 뭐 사소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이제 민들레예요. 근데 이제 사소한 것에 우리는 보통 많은 관심을 두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이 여기 나와 있는 친구는 그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바라본대. 그래서 굉장히 어때요? 세심하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친구에게 바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반어적인 표현인 걸 알 수 있죠. 진짜 바보가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지금 5가지 특성을 정리했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자, 허풍은 밑에 나와 있죠. 과장해서 말하는 걸 허풍이라고 해요. 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주는 너는 참 바보다. 일단 시에서 나라는 말이 나왔죠. 또 나는 화자가 되고요. 자, 내가 거짓말을 해도 허풍을 쳐도 그죠? 친구는 믿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에게 지금 바보라고 한 거죠. 친구는 내가 말하는 게 허풍이라는 걸 알지? 즉 친구의 말을 잘 믿고 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6번째 너의 특성은 친구의 말을 믿고 잘 들어준다. 역시 여기도 반어적 표현이 되고 자 마지막 7번째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씩 웃어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 했는데 자 이때 지금 바보는 진짜 바보지. 우리가 이제 평소에 누구를 놀릴 때 쓰는 바보잖아. 그죠? 그리고 씩 웃어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특성은 아무리 누군가 놀려도 화내지 않고 그냥 웃어서 넘긴대. 그래서 7번째 특성은 밝고 수더분하다. 수더분하다라는 이 말의 특성은 말의 뜻은 뭐 예민하지 않고 좀 털털하고 그죠? 밝고 이런 뜻이 수더분하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자, 정말 정말 바보다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까지는 너는 참 바보다가 반복돼 있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정말 바보다라고 문장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표시를 하시냐면 지금까지 너는 참 바보다가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였다면 정말 정말 바보다는 너는 참 바보다가 조금 더 이렇게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치? 조금 더 강조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점층적 강조라고 쓰면 돼. 점층적이 요런 거야. 점점점 커지는 걸 점층적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정말을 2번 썼지. 그러니까 친구가 바보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말 그대로 이건 반어법이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년인데 1년은 지금 화자가 친구의 모습을 너의 모습을 관찰한 거예요. 자, 왜 관찰했는지는 2연에 그 이유가 나와요. 지금 이제 화자가 친구의 7가지 특성을 관찰했는데 왜 관찰했느냐? 자, 2연을 보시면 자, 그럼 난 뭐냐? 그런 내가 자, 이유가 나왔죠? 좋아서라고. 자, 좋아하기 때문에 관찰을 한 거야. 자, 좋아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본받고 싶어서, 따라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림자처럼에서 뭐뭐처럼 하니까 지급법도 사용이 되었고요. 자,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자, 그러니까 결국 2연에서 이유가 나왔죠. 이 시의 화자는 앞에 나와 있는 그 친구의 7가지의 특성을
본받고 싶고 좋아하기 때문에 관찰하고 따라다닌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너는 바보다라는 표현이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 지문 내용 확인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에 이 시의 화자는 대상의 구체적인 행동을 나열하고 있다 했는데 1년에서 전부 구체적인 행동을 나열하고 있죠? 5고요. 자, 이 시의 화자는 너를 본받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3번. 자, 이 시에서는 자, 구는 구절이에요. 문장보다 조금 작은 단위를 구절이라고 하는데 넌 바보다. 이런 거.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음악적인 느낌. 자, 음악적인 느낌의 다른 말이 운율이죠. 반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운율 형성,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 시를 같이 정리해 보면은 자, 이 시는 일단 내재율이에요.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 자신의 어떤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시고요. 그 다음에 친구에게 배울 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주 반어가 두드러지는 시예요. 반어적인 시고요. 주제는 바르게 살아가려는 너를 본받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1년에서는 주로 너의 행동을 나열해서 관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에서는 그런 나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너는 참 바보다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효가 있죠. 의미 강조, 운율 형성. 세 번째, 자,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화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의성어, 의태어 이 둘을 많이 사용했는데 의성어랑 의태어를 묶어서 음성상징어라고 불러요. 이 둘을 묶어서 음성상징어.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 주요 포인트. 일단 너와 나의 관계를 먼저 보면 자, 너 남들과 달리 바보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 그냥 행동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나는 그런 내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결국에 화자인 나는 너를 좋아하고 닮고 싶기 때문에 따라다닌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고요. 자, 1년에서 여러 친구의 이런 7가지의 성격이 나왔죠.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친구의 품성을 알 수 있었는데 결론을 내려보면 친구는 굉장히 착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친구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중요한 건 여기죠. 자, 이 시에 쓰인 반어적 표현과 그 효과인데 너는 참 바보다가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쓰였어요. 겉으로는 이 바보라는 표현 자체가 너는 참 어리석다라는 표현이지만 이 시에서는 표면적 의미로 쓰인 게 아니죠. 실제로는 너는 참 착하고 바르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그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너라는 친구가 참 착하고 바른 휘상을 가진 친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어적인 표현을 썼다 하는 거죠. 이 시에서는. 이 시는 아까도 말했듯이 반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옆에 역시 7문제가 있어요. 여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에 자, 동일한 시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느끼게 하였다 했는데 자, 지금 너는 참 바보다가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되죠. 1번 맞고요. 2번에 자,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해서 시적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이것도 맞죠. 뭐 퇴나 꾸벅 이런 단어들 사용됐으니까요. 3번에 자, 화자와 대상이 주고받는 대화를 사실적으로 제시했다. 여기는 대화가 아니라 화자만의 뭐죠? 독백이죠. 자, 독백이 혼잣말이에요. 화자 혼자 하는 말이잖아. 그죠? 대화가 아니지.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색채를 떠올릴 수 있는 말. 아까 전에 검댕. 그죠? 그거였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 이게 아까 비잉이었죠.
그래서 4번, 5번도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틀린 걸 찾되 맞는 것도 어디서 맞는지, 틀린 건 왜 틀렸는지도 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 시의 내용으로 봤을 때 너예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만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네요. 자, 요거는 시만 꼼꼼하게 잘 봤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자, 몇 번이 정답일까요? 요거 답은 4번이지. 친구가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모습은 시에서 나와 있지 않죠. 그죠? 우더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7행에서 9행. 그죠? 그 다음에 애정을 사물에 갖고 있다. 요거는 그 민들레꽃에 나와 있는 10행, 15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식해. 얘들아, 고지식하다가 무슨 뜻이야? 혹시 고지식하다 뜻 아는 친구 있어요? 요거 고지식하다고 해서 어떤 아이가 아니라 대부분이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지식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너희 용어로 하면 꼰대 같은 거예요. 한번 자기가 이제 정한 걸 잘 바꾸지 않는 거. 꼰대라는 말은 좀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 틀에 박힌 자기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 고집이 센 뭐 이런 게 고지식한 거야. 고지식해 보일 정도로 규칙을 잘 따른다는 건 그만큼 아주 규칙을 잘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요것도 일행에 나와 있었죠. 그 교문으로 다닌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 껌을 잘 버린다거나 하는 거. 그다음에 정이 많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건 10행부터 12행에 나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시에 이연에 나타난 나의 태도. 나의 태도죠. 요거는 이연이에요. 이연. 답은 4번이었죠. 친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와 나가 어떻게 다른지 서술하시오 했는데 가의 둘 다 바보죠. 그죠? 가는 진짜 바보. 진짜 바보라는 말 좀 웃기지만 다른 사람을 놀릴 때 쓰는 바보고 그다음 나는 바보라고 하지만 진짜 바보의 뜻이 아니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했을 수 있죠? 자, 가는 너를 놀리는 말이고요. 나는 너를 칭찬하는 말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너는 정말 착하고 뭐 본받을 만한 아이다라는 것을 반대로 말한 거기 때문에 나는 너를 칭찬하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다가 이제 정답을 부연적으로 써주세요. 자, 5번에 엄마 걱정이라는 시인데요. 자, A부터 E 중에서 이 시의 이연에서 쓰인 표현 중에 같은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을 찾으시오 돼 있는데 자, 이연에 뭐가 쓰였었냐면 그림자처럼 해서 직유법이 쓰였었어요. 직유법을 찾으란 문제였어. 결국에는.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찬밥처럼. 그래서 B가 정답이었어요. 정답 2번. 이렇게. 뭐뭐처럼, 무엇인 듯, 무엇인 양, 무엇 같은 이런 거. 사과 같은 내 얼굴, 그죠? 뭐 그림자 같은 무엇인 듯 이런 거 있죠? 다 이런 걸 연결어라고 하는데 연결어를 사용해서 직접 빗댄 걸 직유법이라고 하죠. 직유법을 찾으라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6번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네요. 요것 한 몇 번이었죠? 이것은 2번이죠. 편한 것만 찾는 보통 사람들의 특성 2번. 자, 그 다음에 이 시의 제목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자, 일단 제목에 뭐가 쓰였었어? 넌 바보다. 근데 바보가 아니잖아. 단어 쓰였고요. 그다음 보기에도
시를 잘 읽어보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가 잊었다고 얘기를 할 거래. 또 잊었노라 잊었노라 잊었노라. 먼 후일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에도 전체적으로 뭐가 쓰였냐면 사실 당신과 이별했지만 겉으로 내가 잊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겉으로 잊었다고 얘기한 이유는 내가 당신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잊었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똑같이 반어가 쓰인 거야. 그래서 표현 방법과 특징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그럼 두 개를 써야겠네요. 일단 표현 방법은 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면 두 가지 쓰는 거죠. 표현 방법도 쓰고 특징도 쓰고 이렇게. 네, 그러면 자 오늘 체크 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지금이 58분이네요. 그러면 11시 5분까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책으로 넘어갈게요. 11시 5분에 돌아오세요.